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PLLT 첫 번째 시간이고요. PLLT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TBP와 함께 영어 교육론의 핵심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LT, TBP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영어 교육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뭐 영문과였든 영어 교육이었든 아니면 뭐 교육학에서 전공을 하셨든지 간에 TBP하고 PLLT를 안 읽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전 챕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하기보다는 뭐 학교마다 조금은 특성이 있어서 다르겠지만 많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맡은 부분을 발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를 다 읽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예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은 사실 TBP나 PLLT는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6판이죠. 네, 6 에디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것이 뭐 물론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더 중요한 거는 완전히 바뀐 거보다는 옛날 거였는데 그게 얼마만큼 부각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 신문을 보는 이유도 이제 그 인터넷 신문보다 종이 신문을 보아야 읽어야 되는 이유도 가장 첫 번째 프론트에 무엇이 나왔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LLT나 TBP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개정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올해 문제 뭐 이제 더 최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PLLT가 개정판 바뀌면서 뭐 월드 잉글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PLLT가 개정되면서 더 큰 부분을 차지했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본 이론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요청하셨던 것처럼 그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좀 요약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문제가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이제 키워드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정리까지 다 해서 출판사에다 넘겼기 때문에 이제 표지까지 해서 다음 주면 아마 책이 출판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함께 이렇게 작은 문구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키워드들이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지 또 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PLLT 여러분 자꾸 말이 버벅거리네. 네, 여기 이렇게 교재 자료. 네, 이 PLLT 수업과제라고 써 있는 거를 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자료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수업과제, 하나는 답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수업과제로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답을 써가면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필기하는 게 좀 느리다. 나는 그래서 그냥 답안을 보면서 그냥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답안을 펴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추천드리는 거는 이 수업 과제에 지금 빈칸이 있기 때문에 수업 과제를 펴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가면서 왜냐면 자꾸 반복해서 또 따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최대한도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을 써가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에부터 7주차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 내용들을 옆에다가 적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출문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백슬라이딩 문제가 바로 그 PLLT
245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왔고 뭐 최근에부터 뭐 예전 문제까지 이렇게 쭉 해서 뭐 TVP나 PLLT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 좀 바로 볼 수 있게 기입형만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입형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올해 나왔던 그 백슬라이딩 문제가 바로 이러한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슬라이딩이라는 게 뭘로써? 바로 러너 랭귀지 디벨롭먼트의 한 단계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라는 건 정말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 영역을 공부하면서 또 조금 더 중요한 영역에 이제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 나가시면은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영어 교육론은 범위도 많고 또 문제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공부해서 그걸 맞추겠다. 이거는 그냥 거의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점쟁이라고 하나? 그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도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영역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좀 중요한 부분에 뭐 밑줄도 긋고 또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읽고 보다 보니까 또 저기에서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기는 인풋을 많이 받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을 만드는 시기가 있고 인풋을 받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인풋을 많이 받는 시기다. 근데 동시에 아웃풋으로 정리해가면서 인풋을 받으면 그 인풋이 어떻게 된다? 더 강력하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재 나중에 부분에도 뭐 하이 인풋 제너레이터라는 뭐 높은 인풋 생성기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인풋을 잘 받을 수 있다? 아웃풋을 해봄으로써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뭐를 어려워하는구나,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한 선생님이 인풋을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이제 우리가 백슬라이딩 문제가 이러한 내용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에서부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제 그 페이지 수를 옆에다가 써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제 바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읽으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의미로 페이지 수를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물론 전체적으로 읽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부분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 교육론의 시초는 뭐에서부터 나왔었죠? 영어 교육론은 네, 영어 교육론의 시작은 바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우리가 그 문법 말 그대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에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과거에 라틴어를 가르쳤을 때부터 쓰던 방법. 이게 이제 영어 교육론의 뭐 영어 교육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언어 교육론의 시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나온 것이 다이렉트 메서드. 그 다음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통적인 영어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부터 한번 보시면 네,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는 뭘 가르친다? 문법과 그래마와
버케블러리가 중시되는 교수법이에요. 그죠? 문법과 어휘 가르치는 거.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문법과 어휘를 가르치느냐? 무엇을 위해서? 바로 difficult literature. 그러니까는 어려운 문학 작품을 그 당시에는 어떤 대화를 나눈다라기보다는 어려운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해서 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그래마 문법과 어휘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방식이 우리가 지금도 그죠?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서드. 이제 이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한 선생님이 한 분이 구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구인이라는 학자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넘어가서 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 문법 번역식 방법으로 2년간이나 공부를 했어요. 독일어를. 그랬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되어도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독일어를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집인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프랑스로 돌아왔더니 갓 태어났던 조카가 3살이 되어가지고 불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뭘 깨달았다? 아,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이렉트하게 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구인의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래마 트랜슬레이션의 메서드에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무조건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다? 이건 번역하는 거잖아요. 이 다이렉트 메서드는 무조건 L2만을. 이거 여기에서는 절대로 에러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L2만을 이용해서 언어를 공부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마 버케블러리 같이 리딩과 라이팅을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리스닝과 스피킹 중심으로. 그래서 오럴 랭귀지를 공부하는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마 트랜슬레이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법으로 다이렉트 메서드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훗날에 지금의 무슨 교수 방법으로 변형이 되었다? 내추럴 어프로치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지금의 내추럴 어프로치로 발전된 교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다이렉트 메서드하고 유사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유사한 방법. 유사한 방법인데 이 다이렉트 메서드에서 이제 갖지 못했던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이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에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와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구조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LM이라고 하는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방법들이 무슨 방법이에요? 드릴 프랙티스. 그죠? 그래서 드릴지에 뭐 미케니컬 드릴 또 meaningful drill, communicative drills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이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의 중심 활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영어 교수 방법. 그런데 이제 이 방법들이 다 이제 뭐 어떤 오류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겨난 교수 방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자이너 메서드라는 게 생겨났어요. 디자이너 메서드는 마치 우리가 디자이너 클로즈라고 하면 내 몸에 좀 딱 맞게 이렇게 입는 그런 옷처럼 지금 여기서도 디자이너 메서드의 교수 방법이 몇 개 이제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면 사일런트 웨이, 아이고, 서제스토 피디아,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그 다음에 total physical response, natural approach. 여러분 이 마지막 내추럴 어프로치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좀 전에? 바로 이 다이렉트 메서드가 발전이 돼서 내추럴 어프로치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내추럴 어프로치가 앞에 나온 그 다이렉트 메서드를 기원으로 해서 나온 게 내추럴 어프로치예요. 이 방법들은 이전에 그 트래디셔널 방법들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물론 지금의 영어 교수법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지는 못하지만 이 어떤 기본 정신들이 지금의 교수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그 예칭으로 쓰이는 이름들만 기억하시면 이 교수 방법이 어떤 교수 방법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일런트 웨이의 예측은 뭐냐면요. 디스커버리 러닝. 곧 프로블럼 솔빙 러닝이에요. 그래서 사일런트 웨이에서의 사일런트는 누가 사일런트 하냐? 선생님이 사일런트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일런스 하면서 학생들에게 뭘 하도록 한다? 디스커버 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 방법은 앞에 오디오 링규어를 반대해서 나온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씨가 이렇게 안 써져. 네, 오디오 링규얼에서는 그냥 드릴 방법, 계속 리피티션 하는 거 있잖아요. 반복하는 거. 근데 사일런트 웨이에서는 찾아가는 교수 방법이에요.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 서제스토피디아는 여러분 서제스트가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뜻의 뭔가 최면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는 최면을 거는 그러한 교수 방법이에요. 최면을 뭘로 거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20%만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서제스토피디아예요.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에서는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냐면 불빛도 낮추고 의자도 편안하게 하고 바로크 음악도 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약간의 여러분 최면 혹시 걸려 보셨나요?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최면 걸을 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뭐 너는 지금 뭐 하다, 뭐 너가 어렸을 때 뭐 했던 게 막 지금 떠오른다, 막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끌어내게 하자. 자기 속에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걸 끌어내게 하잖아요. 이 서제스토피디아도 똑같아요. 교실 환경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을 포텐셜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제스토피디아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페러프럴 러닝. 주변의 것으로 인하여 학습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서 페러프럴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좀 약간 특이한 교수 방법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바로 커그니티브한 시어리에서 근거한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커뮤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커뮤니티가 어떤 집단이고 이제 그룹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개념보다 외국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집단 세라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집단으로 했을 때 카운슬링을 할 수 있는, 카운슬링 러닝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게 될 이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스트의 기본이 된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학습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앉아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다가 이 학생이 뭔가 질문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답을 해줘요. 다시 또 쭉 가요. 이 학생이 뭔가 질문이 있어.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이 답해줘요. 이러한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선생님이 막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서로에게 배운다라는 구성주의, 그 비고치키 이야기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PR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Total Physical Response와 Natural Approach는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데 이건 함께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바로 Comprehension Based. 어프로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Total Physical Response는 대학에서 이제 교수법 할 때 가장 많이 사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습자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학습자들이 그 행동을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행동, 그저 피지컬적인 거 이렇게 신체적으로 반응, 따라하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뭐다? 모국어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내추럴 어프로치에도 뭐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까 다이렉트 메서드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다이렉트 메서드도 뭐다? 모국어 어린이들이 하듯이 하도록. 그래서 컴프레hen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바로 모국어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언어 학습자에게 가르치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comprehension based approach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ilent Way, Suggestopedia, Community Language Learning, Total Physical Response, Natural Approach 이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이 이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옆에 디스커버리, 프로블럼 솔빙, 또 페러프럴 러닝, 카운슬링 러닝, 컴프리hen션 베이스드 이러한 어떤 기본 개념은 아직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래디셔널 메서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현대 교수 방법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가장 중심은 커뮤니커티브, 그죠? 네,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이 지금 교수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현대 영어 교육론에.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에는 뭐가 있다? 태스크 베이스드. 아이고. 다시 써볼게요. 컨텐트 베이스드. 그리고 홀 랭귀지. 그리고 멀티플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이 대표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스크 베이스드 컨텐트, 홀 랭귀지, 멀티플 인텔리전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영어 교육론이 어떻게 흘러왔고 가장 초기에는 무엇이 중심이었고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랭귀지와 러닝과 티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전통적인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에서 다이렉트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방식의 디자이너 메서드 그 다음에 지금 현대의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의 태스크, 컨텐트, 홀 랭귀지, 멀티플 인텔리전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